네, 안녕하세요. 고품격 코인 분석 채널 코인스터디입니다. 저희는 스터디 채널이라서요. 텔레그램, 단톡방, 미팅방, 종목 추천, 문자 이런 거는 안 보내니까요.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채널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차트 분석 말고 스터디 영상을 준비했어요. 제목은 이제 2030이 매매 중독에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제 대책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공중파 시사 프로그램을 봤는데 2030 중에서 이제 고배 선물 매매, 고 레버리지죠. 고 레버리지로 선물 매매를 하시는 코인 선물 투자자분들이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월급 받을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이제 매번 잃기만 하는데도 계속 탕진을 하시는 분들이 출연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매매가 아니라 거의 뭐 도박에 가깝다는 수준으로 보여졌고,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유명한 코인 유튜버들 방송을 보면서 방송을 이제 재미로만 봐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나도 하루 만에 몇 천만 원 벌 수 있겠지. 나도 하루 만에 뭐 이번 매매 한 번으로 몇 억 벌 수 있겠지. 이제 이런 생각에 그렇게 매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셔가지고 매매 중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지금이건 나중이건 코인 투자자라면 이제 언젠가는 반드시 선물 투자를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이제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이라 판단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집중해 보세요. 계속 진행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이런 유튜버들, 이런 트레이더들, 이분들이 한 큐에 많은 돈을 베팅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릇이 크기 때문입니다. 단순해요. 그릇이 크기 때문이고, 그 그릇의 크기는 뭐가 결정하냐면 곧 그 사람의 자산이랑 수입이 결정하게 돼요. 돈이 많으면 그릇이 크고 월급이 세면 그릇이 큽니다. 당연하죠. 하루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랑 하루에 10만 원을 버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선물 매매로 몇 천만 원, 몇 억을 베팅하는 분들은 하루 수입이 몇 천만 원 이상인 분들이에요. 뭐 유튜브 후원도 있고 거래소 레퍼럴 수익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분들의 이야기인데, 시간으로 환산하면 그들한테 1,000만 원은 몇 시간 혹은 며칠이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 나에게 이제 아까 2030 투자자 입장에서 나에게 1,000만 원은 몇 달 혹은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봤을 때 1,000만 원이란 돈이 뭐 월급이 예를 들어 300만 원이라면 3개월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애초에 수입이 다르기 때문에 그 그릇의 크기가 다 다르고, 1,000만 원이라는 매매가 그들에게는 쉽지만 나에게는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 기준 혹은 뭐 일반 개인 투자자 기준에서는. 어렵다고 했는데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우면 어려우면 당장 눈앞의 수익과 손실에 급급하게 되고 매매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죠? 여유 없는 매매의 결과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불보듯 뻔합니다. 내가 여유가 없으면 절대 매매를 잘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혹은 그들의 그릇에 여러분들을 맞출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의 그릇대로 내 페이스대로 한 발짝씩 나아가시는 게 맞고, 제가 몇 번 라이브에서 강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애초에 어제의 나가 나의 경쟁 상대입니다. 어제의 나만 이긴다는 생각으로 어제의 나만 이긴다는 생각으로 작은 시드부터 천천히 굴려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무한 번 반복하면 내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누구보다.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릇을 좀 넘어도 매매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릇을 넘어서 매매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이유는 10번을 이겨도 한 번 지면 깡통이기 때문이에요. 10번 이긴 다음에 그만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릇을 넘긴 매매를 해서 이기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죠? 돈 버는 게 이렇게 쉬운 걸? 이라는 생각과 함께 이게 초심자의 행운 이런 거는 자주 주식시장이든 코인 시장이든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돈이 막 잘 벌리면서 막 올라가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높은 확률로, 아주 높은 확률로 거의 100%의 확률로 질 때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카지노에서는 자주 볼 수 있죠. 투자 시장도 뭐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내 그릇 인정하고 내 그릇 넘어서 안 하는 대신에 매매 연습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매매하는 것 자체에도 심지어 연습을 하시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이제 또 발생합니다. 보세요. 시간 금액적 연습 비용을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자, 여기 수백억 자산가를 꿈꾸는 한 코인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오늘도 그는 하루에 5번씩 열심히 선물 매매를 연습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그릇에 맞춰서 하고 있어요. 그는 보통 레버리지 30배로 매매를 하고요. 보통 일반적인 그냥 보통의 거래소를 사용합니다. 수수료는 뭐 0.02, 0.05 정도가 되겠죠. 그는 매매를 곧잘하여 큰 수익은 못 내도 항상 본절은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시간 금액적 연습 비용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레버리지 30배를 쓰고 지정가, 시장가 이렇게 지정가 진입해서 시장가로 나온다고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합치면 0.07%죠. 단순 계산으로 이거 뭐 초등학생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30배로 들어가서 0.07%면 2.1%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수수료로 내는 게. 이 말은 뭐냐면 본절만 해도 매매를 50번 하면 이게 100%가 됩니다. 그러니까 깡통이 된다는 거예요. 내 계좌가. 본절만 했는데. 이 사람은 하루 5번씩 선물 매매를 연습 중이고 매매를 곧잘 해서 본절은 항상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자 하루 매매 5번 가정하면 며칠 걸리죠? 깡통 차는데 열흘이면 깡통입니다. 아시겠죠? 2%씩 하루에 본절했을 때 하루에 2%씩 수수료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시간 금액적 이제 연습 비용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실력까지 가기 위해선 연습이 필요한데 연습 기간 하루하루 매매 한 번 한 번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근데 매매 수수료로 연습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대책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다들 아시죠? 99%의 투자자를 이기고 시작하는 우리 코인스터디 구독자가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주 고품격 잔소리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일단 해드리고요. 이거 기본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구독하신 분들에게 오케이 구독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실질적인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단순해요. 수수료 싼 거래소 쓰세요. 아까 수익률이랑 시간이랑 직결되죠. 수수료가 수익률과 시간이랑 직결됩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수익이 안 나는 건 당연하거니와 내 실력을 알 수조차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 연습할 시간을 더 벌기 위해서라도 필수입니다. 제가 더보기 고정 댓글에 매번 달아두거든요. 매 영상. 아까 예시 드렸던 수수료랑 많이 아까 예시 들었던 수수료랑 많이 차이가 나죠. 0.0%, 0.01%. 일단 이건 기본 사항입니다. 기본 사항이고 자, 두 번째. 체계적인 시드 관리. 이거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 여러 뭐 논문이랑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냥 핵심적인 요소들 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본 시드의 1에서 20% 정도만 선물 시드로 활용하심을 권장드리고 그 선물 시드 중에서도 10%만 활용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현물 보관해 두세요. 현물에 USDT 형태로 현물 계좌에 보관해 두세요. 꺼내지 마시고. 그리고 그 10% 중에서 레버리지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손절컷을 이용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용하면 되냐면 내가 활용하는 시드, 예를 들어 내 본 시드가 뭐 10만 불이야. 그러니까 1억 5천 정도 되겠죠. 그 중에 난 선물 시드로 10,000불 정도만 쓸 거야. 그러면 여기에 5% 손절로 고정하는 거예요. 여기 5%면 이제 500불이죠. 한 번 손해를 할 때. 한 번 매매를 할 때. 그러니까 본 시드의 10%만 선물 시드. 선물 시드에 이제 10%만 활용하니까 500이 아니라 50이 되겠네요. 1000불만 시드로 활용할 거고 나머지 9000불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5%니까 1000불에 5%면 이제 50불이 되는 거죠. 50불. 계산 잘못했네요.
50불이면 몇 회 손절이 가능하냐? 200번 손절이 가능합니다. 50불씩 손절을 200번 하면 만불이죠? 그럼 만불 다 쓰는 거예요. 손절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손절만 해도, 본절, 익절 말고요. 손절만 해도 200회까지 손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 두셔야 돼요. 이게 자금 관리이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좋은 손익비를 위해서 진입 시점을 기다리는 버릇이 생겨요. 이게 의도적으로 내가 기다리는 매매를 해야겠다 하면 못 기다리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좋은 자리다라는 걸 알면 누가 말을 안 해줘도 기다립니다. 저 자리를 내가 기다렸다 저기에서 진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릇이 커짐에 따라 내가 비율을 조절할 필요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시드가 늘어남에 따라 손절 금액이 자동으로 커지고 매매 수익도 자동으로 커져요. 비율이 늘어나는 거니까. 비율은 그대로인데 금액이 늘어나는 거니까 수익과 손절 금액이 자동으로 커지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핵심적이에요. 매매 기록을 남기셔야 돼요. 즉,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형식에는 관계가 없어요. 저는 주로 트레이딩 뷰 그냥 사진으로 캡처해서 두는 상태로 공부를 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실수를 줄이려면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제 어떤 판단이 잘못됐는지 내가 이제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못해서 보통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실수를 줄이고 뇌동으로 판단할 확률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과거에 가서 다시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 제가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요약을 해드리면 처음부터 뭘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뭔가를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인정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시험 공부를 하는 어떤 자녀가 있어요. 어떤 자녀분한테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몇 달 푹 쉬고 전날 그냥 벼락치기 해서 시험 봐. 운 좋으면 뭐 되겠지. 이런 부모님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꾸준히 연습하라고 꾸준히 공부하고 너 오늘 하루가 소중해. 너 오늘 하루가 중요해. 그 시험 한 문제 한 문제가 중요해.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똑같아요. 투자도 똑같고 매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일단 시스템, 그러니까 즉 자금 관리죠. 시스템을 잘 갖추신 상태에서 그리고 시간도 우리가 갖출 수 있어요. 수수료를 아낌으로써 수익률도 올리지만 시간도 우리가 늘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금 관리, 시스템적인 요소도 그렇고 그리고 방법, 연습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손절 진입 이런 뭐 손절 커트 이런 것까지 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연습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리고 시간 그리고 방법까지 다 가르쳐 드렸어요. 이것만 있으면 위에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가 봤던 2030 매매 중독 사례들처럼 월급을 도박으로 탕진하는 이런 결과는 적어도 안 나오실 거라고 믿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인스타, 유튜브 이런 데서 많이 보시잖아요. 뭐 인스타 누가 얼마 벌었다더라, 내가 얼마 만에 얼만큼 수익을 냈다. 저는 인스타를 안 하지만 아무튼 인스타, 유튜브 이런 데 나오는 그 돈 잘 번다는 그 트레이더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익 많이 내실 수 있어요. 세 가지만 유의하시면 방금 말씀드린 시간과 수익률, 수수료 싸게 해서 시간과 수익률, 그리고 안정적인 시스템, 자금 관리,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오답 노트. 이 세 가지 명심하셔가지고 이왕이면 또 이런 분들보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잘하실 거고 이왕이면 이런 분들이 다른 뭐 이상한 이제 도박, 뭐 리딩, 선동 이런 채널들 있잖아요. 다른 뭐 채널 명을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아무튼 이런 채널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하시는 그 채널들보다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우리 코인스터디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런 훌륭한 트레이더 분들이 많이 나오실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오늘 뭐 숙제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말씀드렸으니까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인생은 누가 그랬죠? 가까이서 보면은 이제 비극이나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런 말들 다 아실 거예요. 최근에 비트랑 알트들 전체적으로 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일부 코인 뭐 상패까지 가는 이슈들도 있었어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을 멘탈적으로도 괴롭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코인 투자에 비유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비극들이 되겠죠.
이런 눈앞에 어떤 얄팍한 이런 비극들에 동요하지 마시고 저기 고점 위에서 저 추후에 저기 고점 위에서 뭐 여기까지는 힘들겠지만 저기 고점 위에서 돌아볼 여러분들만의 희극을 잘 써내려 가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앞으로 어떤 비극들이 더 남아있을지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 적어도 이번 시장, 이번 시즌 불장의 이 시작부터 고점 매도까지 그리고 비트코인뿐 아니라 거의 모든 코인에 있어서 개별 코인들도 제가 다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멤버분들 다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외롭다,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멘탈 꽉 잡으세요. 다 같이 이런 비극들을 다 견뎌내서 이 위에서 희극을 돌아보실 예정이시니까 멘탈 꽉 잡으시고 열심히 공부 더 열심히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원칙대로 관리 잘 하셔가지고 모두 기대하시는 만큼의 성과를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스터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근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퀄리티 높은 분석과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코인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